이제 이런 다세대 빌라의 가격이 폭등을 해서 이제 2배 이상의 가격이 형성돼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임성배 TV 보동과 덴데크 지금 현재 임대차 3법이 시행이 되고 나서 전세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고 매매 가격 역시도 큰 폭으로 오른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향후에 주택 공급량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주택 공급의 물량을 지금 많이 확대 적용을 하고 늘리려고 하는 게 지금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국토부 장관이 이제 교체가 되면서 신임 국토부 장관께서 주택 공급에 대한 대책을 설 전에, 구정 전에 이제 발표를 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주택 공급에 대한 그런 물량들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그런 대책들이 세부적으로 이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의 그 아파트의 가격들, 그리고 전세 가격들이 큰 폭으로 오르다 보니까 빌라의 가격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러한 지역들 중에서 이제 큰 폭으로 가격이 오르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뭐 2배 이상, 3배 이상 가격 호가들이 형성이 되고 그렇게 거래가 되는 그런 지역들이 있는데,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지역이냐면 공공 재개발이 이제 진행될 예정인 그런 지역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최근에도 장이 8구역이나 성북 1구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폭으로 이 다세대 주택의 가격이 올랐고 큰 폭으로 오른 가격으로 거래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재건축보다 이 공공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인센티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제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예전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 기간이 길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공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LH나 SH에서 참여하는 그런 공공의 개발자로 그 시행에 참여를 하면서 그 기간을 대폭 줄여서 5년 이내까지 줄인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빠르게 개발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그 기대감이 있고, 그리고 용적률 높이에 대한 부분을 완화해가지고 더 높게 지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인센티브 혜택들을 많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공공 재개발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지금 이렇게 많이 오른 공공 재개발의 주택 가격이 향후에 정상적으로 개발이 되게 됐을 때 거기에 따른 이득을 챙길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 제 주변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물어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미 가격이 높게 호가가 올라가가지고 거래가 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일부에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신임 국토부 장관이 이제 변경이 교체가 되면서 아마 공공의 성격인 이 도심권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역세권에 있는 부분들을 역세권을 지하화한 돼 있는 그런 부분들 위에다가 주택을 이제 해외처럼 건설을 하겠다, 뭐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계획하고 있는데, 공공 재개발 같은 성격, 그러니까 공공의 성격을 띤 그러한 주택들을 많이 공급할 거라는 것들은 아마 많은 언론 매체를 통해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논문이라든가 이런 그 신임 국토부 장관께서 이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정책의 방향성이 민간 건설사를 활성화시켜 가지고 민간 주택을 많이 공급하겠다라는 부분이 아니라 공공의 성격을 띤 그런 주택들을 많이 공급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 토지에 대한 부분들은 공공기관, 국가에서 소유를 하고 나머지 건물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개인이 소유하는 형태, 즉 공공의 많은 주택들을 공급을 하면서 국가 정부 기관에서 이러한 소유권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좀 더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행보들을 봤을 때.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공공 재개발이나 공공 재건축, 이런 공공 성격을 띤 주택 공급이 확대될 거라는 것을 이제 예측을 하고 있고, 저 역시도 생각했을 때 공공 성격을 띤 그런 주택들을 많이 공급하려고 하는 계획들을 발표할 것 같아요. 아쉽게도. 물론 지켜봐야겠지만.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빌라에 대한 가격들, 공공 재개발의
성격을 띈 그런 빌라의 가격들이 큰 폭으로 오르고 있고, 그런데 이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도 보여지는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은 아직 정부 정책의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이 진행이 어떻게 될지는 명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좀 우려스러운 것은 뭐냐면,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도 부동산 재테크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런 공공 재개발이라든가 공공 재건축, 이제 향후에 이런 물량들이 어떻게 보면은 뭐 개발이 진행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공공 성격의 주택가 늘릴 거라는 걸 알고 이런 공공 재개발이 될 수 있는 그런 다세대 빌라들을 매입하시는 분들이 아마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런 공공 재개발을 통해서 매입을 해야지 투자 수익을 많이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일부 동의를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데 제가 지금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러한 것들이 제가 20년 동안 부동산을 경험하고 투자하고 시행하고 강의하고 뭐 방송하고 했던 것들을 되돌려 보면은 똑같은 현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냐면은 뉴타운입니다, 여러분. 뉴타운. 2002년, 3년도가 지나면서 대세 상승기의 그 부동산 시장을 지나면서 뉴타운 시장에 바람이 불었죠. 뉴타운 시장에 바람이 불면서 다세대 빌라,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 다세대 빌라들을 내가 소유만 하면 마치 정말 좋은 아파트, 신축 아파트를 살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환상, 그런 기대를 가졌던 시기가 뉴타운 2005년도를 지나면서 그런 뉴타운 시장에 있었던 시기였어요.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뉴타운에 투자를 했던 사람들은 자금이 많이 묶였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리고 최근까지도 그러한 뉴타운이 이제 많이 해제가 됐죠. 해제가 됐는데 그런 잘못된 한 번의 선택으로 인해서, 물론 그거는 저는 이제 제가 느끼는 건 그거예요. 부동산을 제가 투자를 하고 경험을 하고 느끼면서 항상 제가 인생을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내가 과도한 욕심을 부렸을 때 그에 따른 반대급부, 무언가를 잃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많은 그런 경험을 했어요. 주식도 그렇고 비트코인이라든가 가상화폐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모든 것을 다 제가 경험을 했을 때 제가 기대 이상으로 너무나 많은 수익을 보려고 했었던 그런 생각을 가졌을 때 제가 20년 동안의 투자 경험을 봤을 때 반드시, 물론 성공한 적도 있었지만 실패를 하게 됐을 때는 그 리스크가 굉장히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는 반복한다고 많이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공공 재개발에 지금도 주변에서 이제 공공 재개발을 통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도 있고, 이제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조언을 얻으려고 하는 분들도 있고 많은 분들이 계신데, 이제 제가 느끼는 것은 그거예요. 지금 이렇게 뭐 공공 재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진행이 될 수 있다 없다, 그거는 시간이 지나가야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는 투자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공공 재개발로 조합원은 자격을 취득했을 때 무조건 빠른 시일 안에, 뭐 지금 법안에서는 이제 5년 안에 단축해서 이제 시행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확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동산 투자라고 하는 것은 그 기간의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지 않고,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단순히 공공 재개발, 그리고 지금 신임국토부 장관이 교체가 되면서 공공의 성격의 주택들을 많이 공급할 거다, 당연한 거겠지만 그런 장밋빛 희망만을 갖고 이런 공공 재개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곳에 다세대 빌라 또는 그런 것들을 내가 매입을 하거나 투자를 했을 때는 기간의 리스크, 그리고 불확실성의 리스크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고, 정부 정책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리고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 정권이 교체가 될지 어떻게 될지 굉장히 불투명한 그런 시기 속에 있습니다.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지금 이제 국토부 장관이 교체가 되면서 거기에 이제 공급하는 주택의 형태나 그런 양이나 질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변경될지는 몰라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이렇게 좀 불안정한 시기에 이런 공공 재개발에 따른 다세대 빌라를 무분별하게 아마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주변에서도 단순한 논리, 이제 이런 공급이 확대되면서 이런 주택들의 가치가 올라갈 거라는, 다세대 빌라들의 가격이 좀 더 올라갈 거라는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무분별하게 사신 분들도 있어요, 지금 주변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뉴타운의 그 시기를 돌아오는
그런 상황 같다는 거예요. 제가 느꼈을 때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지금 느끼는 그런 상황들을 한번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이걸 뭐 수치적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될 것이다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제가 20년 동안 부동산을 하면서 부동산은 경험학문이라고 제가 늘 얘기하죠. 그리고 제가 부동산학 석사학위를 받으면서도 유명하신 교수님들, 지금도 많이 언론 매체에 나오시는 그런 분들께서 하신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부동산 경험학문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20년을 부동산을 해보니까 이 부동산을 경험했느냐, 경험하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이 보는 관점이나 투자의 관점들이 틀려지거든요. 근데 지금 현 시점이 제가 봤을 때는 뉴타운의 그 초기 시장, 그리고 뉴타운에서 이렇게 초기에 들어갔다가 수익을 실현하고 나오는 일선의 투자자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물리는 투자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량한 시민들이 이제 보니까는 공공재개발이 많이 이제 확충이 될 것 같고 정부에서도 많이 이런 것들을 뉴스화 시키고 있고 이런 것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뭐 청약을 통해서도 내 집 마련하기가 쉽지가 않고 힘들고 하다 보니까 이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도 있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도 받지 않고 기간도 축소된다고 하고 저리로서 정부에서 지원금도 지원해준다고 하고 하다 보니까 너무나 좋은 장밋빛의 희망들이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자기가 오랫동안 가져갈 수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돈들을 끌어모아가지고 내가 투자를 하게 됐을 때 뉴타운과 같이 이게 잘 진행이 되지 않는다면은 시간적인 리스크와 비용적인 리스크를 담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굉장히 일선 투자자들은 이미 다 투자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공공재개발에 대한 부분들이 얘기가 나왔을 때 덜어는 이 뉴타운 지역들이 해제가 되면서 향후에 이렇게 낙후된 지역들을 통해서 개발을 해가지고 뭐 주택을 신축해가지고 팔기도 하지만 이런 뉴타운으로 지정됐던 곳들이 가능성이 있던 곳들이 해제가 되면서 이런 지역들의 노후도가 많이 진행된 그런 부분들에 있는 지역들은 일선에 있는 부동산 투자자들이 이미 어느 정도는 다 매입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런 물량들을 일부는 소화하고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물론 그런 주택들을 가지고 갈 수도 있겠죠. 그런 투자자들께서. 그런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자기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투자에 대한 부분을 이제 진행되는 과정이나 상황들을 보면서 이제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확실성이 있는 재개발에도 조합이 설립되고 사업 시행 인가 관리 처분 계획 이런 진행이 되는 단계에 따라서 투자 수익들이 확정 수익들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내 수익이 좀 줄어들긴 하지만 리스크가 점점 줄어들면서 안정적인 마진이 확보되는 것처럼 이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시초 단계이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투자를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참 역사는 반복한다는 얘기를 제가 계속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린다면은 지금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죠. 많이 올라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지만 이러한 시점이 분명히 조정되는 시점은 제가 항상 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는 제가 경험을 했고 지난 과거의 통계 데이터들을 보면은 이러한 시점들이 변곡점들이 있습니다. 그 변곡점이 2년 뒤에 올지 5년 뒤에 올지 10년 뒤에 올지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조정기가 오는 변곡점의 깊이가 골이 얼마나 깊을지 낮을지 얕을지 깊을지 그거는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느끼는 시점은 향후에 이런 변곡점이 오는 조정기가 오는 시점은 반드시 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시점이 오게 됐을 때는 아마 공포에 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때가 만약에 된다면 미분양되고 미계약되는 물량들이 나온다고 해도 쉽게 계약을 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은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집중하고 많이 몰리고 이럴 때일수록 더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불나방이 모여드는 그런 시점 그리고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공공재개발이 잘 될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감은 좋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데 지금 이제 3기 신도시 그 정책 방향이 어떻게 보면 물론 일반 공급, 일반 분양, 민간 분양 반드시 있습니다. 있는데 그 물량들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정부 정책의 방향성을 봤을 때 그렇게 됐을 때는 여러분들께서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청약의 가점
공공 분양이라고 하면은 공공 분양에 있는 그러한 그 저축 납입 금액 또는 특별 공급의 조건이 된다면은 공공 분양 같은 경우에는 특별 공급의 그런 분양 프로테이지가 많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취합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셔가지고 이제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방향성이 전환이 되거나 하면서 그런 물량들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해야 되는 그런 청약 전략들, 포지셔닝이 좀 틀려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향후에 공공의 그런 성격들을 확대할 거고, 그리고 그 뭐 토지 임대부라든가 환매 조건부라든가 여러 가지들을 이제 계획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2월 전에 설 전에 나오게 된다면 그러한 팩트적인 부분들이 나오게 됐을 때 제 생각들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이제 그 내 집 마련의 전략들을 가져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도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지금 많이 이렇게 빌라의 가격들이 오른다고 해가지고 공공재개발의 그런 지역들의 빌라들을 무조건 매수하거나 이런 시장에 휩쓸리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는 거예요. 뉴타운 시장이 그렇게 시장에 휩쓸리면서 손해를 봤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때 제가 생각을 하면은 경매 법정에서도 그 뉴타운의 그 빌라의 그 경쟁률이 수백 대 1이었습니다. 굉장히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경쟁률을 보였었고 누구나 다 환상이라는 것을 가져갔거든요. 아마 정부에서는 공공재개발이나 공공재건축, 공공의 물량들을 늘리면서 많은 환상을 여러분들한테 줄 거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그렇게 환상을 주고 정책들을 펼쳐 나가야지 많은 분들의 지지를 얻을 수가 있고, 그리고 그런 정책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런 공급 물량들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런 거를 통해 가지고 또 많은 분들이 공공재개발에 따른 그런 다세대 빌라 주택들을 무분별하게 매입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느낌을 제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자유롭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표현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의견을 들으시고 제 생각이니까, 제 조언이니까 여러분들이 임성배라고 하는 사람은 공공재개발이나 지금 빌라의 가격들이 2배씩 오르고 뉴타운이 해제된 지역들의 가격들이 많이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데 지금 조심스럽게 보고 있구나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누군가는 지금이 기회가 될 수 있겠다,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러시는 분들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하시면 되겠죠. 하지만은 제가 경험한 것은 지금 이제 조심해야 될 그런 시기라고 보여지고, 무분별하게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것들을 제 주변에서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금 공공재개발의 그 얘기가 나온 게 꽤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일선의 투자자들은 이미 그런 물량들을 확보했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향후에 차기로 진입하는 그런 투자 수요들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위험한 투자, 제가 항상 얘기하죠. 투자라고 하는 것은 안정적인 투자, 그리고 계획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지금 제 채널을 보시면서도 막 지금 최근에 메일들이 어떤 게 많이 오냐면 막 갑자기 2주택, 3주택 막 사는 거예요. 주택을 전세 끼고,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르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주택을 어떻게 처분할 것이냐, 어떻게 양도할 것이냐, 이 세금을 어떻게 절제할 것이냐, 이런 계획을 세우고 내가 주택을 구입하고, 또는 내가 어디에 실거주를 해가지고 비과세를 받을 것이냐, 이런 계획에 따라서 내가 주택에 대한 계획, 투자에 대한 계획을 가져야 되는데, 전혀 그런 계획이 없이 그냥 막 오르니까 막 사시는 분들이 이제 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런 메일들 많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이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 빌라 가격이 폭등한다, 이런 매체나 이런 얘기들이 이제 앞으로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뉴스만 봤을 때 이런 공공재개발에 대한 부분들이 폭등을 했다, 2배가 뛰었다, 어디는 2억이 올랐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접하시게 될 건데, 이럴 때일수록 좀 조심스럽게 여러분들께서 접근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공공에 대한 그런 신임 국토부 장관이 공공에 대한 그런 확대 적용 방안들을 이제 발표를 할 건데, 그런 것들을 예측해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위험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은 이런 공공재개발의 성격을 띤 이런 빌라들을 많이 사라고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런 것들을 많이 사라고 얘기했을 때 그런 것들과 연결돼 가지고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일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제 생각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저는 그런 거하고 관계가 돼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빌라 같은 것들을 제가 매도를 하고 매수를 하는 그런 중개 형태의 일은 지금 아예 하고 있지 않고 제 시행 사업이나 제 투자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에 대한 거를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여러분들한테 자유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공공재개발에 따른 그 공부를 하는 것은 굉장히 좋지만은 투자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런 진행 상황이나 체계가 좀 진행되고 나서라도 투자를 해도 늦지 않을 거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진행되는 공공의 물량들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구독자분들한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 이제 2021년에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영상들 그리고 제 경험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영상들을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재테크 마인드를 확립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런 조정기가 오고 변곡점이 왔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재테크 마인드를 가지고 올바르게 투자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한테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처음이신 분들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알람 신청해 놓으시면 제 영상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알람 신청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